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기울기 m이고 한 점 x1, y1에 지난다라고 했을 때 y는 m에 x-x1 더하기 y,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삼습니다.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가리키는데, 일반형까지 해서 보통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쓰긴 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가 가져주는 의미는 기울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지나는 점도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래야지 하는 그게 기준이 잡힌단 말이죠. 물론 이거 말고 x는 x1 이런 형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형태가 주는 좋은 그 유용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일반형으로 쓰는 이유는 그냥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쵸? 깔끔해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깔끔해 보여서 개수를 싹 다 왼쪽으로 몰아놓고 는 0이라고 쓰면서 이제 식이 좀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식을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c,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것을 찍고 이어준 것으로서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방향도 연습을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할게요. 근데 선생님 결과적으로 이걸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형태가 이 형태보다 얘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 형태에 결국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 형태가 나왔을 때 곧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필요한데, 또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절편만 찍고 그리는 게 깔끔할 수 있다는 거죠. 도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풀이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143번이에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에 대해서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작아. 근데 이게 곱해서 0보다 크다, 곱해서 0보다 작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쵸? 부호예요. 부호.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A와 C의 부호는 같지만 B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뿔 마거나 마마뿔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런 상태예요.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말했다시피 절편 기준으로 그리면 얘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C죠. 근데 A분의 C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는 0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분면 지난다. 맞죠? 니은 AB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네 둘은 부호가 같은 반면 이게 다른 형태잖아요. 마마 뿌릴 수도 있고요.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도 B분의 C도 마이너스라 실제로 절편은 둘 다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안 지나는 거 맞죠? 이렇게. 절편만 찍자.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절편만 찍자. AB가 0보다 작고 AC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뭐예요? ABC에 대해서 얘만 부호가 다른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는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0보다 작아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절편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편안하게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중이에요. 그 중에 이 일반형이 나왔을 때 특이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추가된 건데, 유형 5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148번.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응? 어디서 봤어? 그렇죠.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뭐 할 때? 맞아.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에 같은 표현은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점이 평면을 이루지 않는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뭔 말이냐면 평면은 몇 차원이야? 2차원이죠. 그래서 세 개의 점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오롯이 결정됩니다. 근데 일직선상에 있으면 평면이 완성이 안 돼요. 직선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 뭐야, 삼각대, 뒤에도 있지만 삼각대에 왜 삼각대를 쓰죠? 이거 기본적인 과학 상식이에요. 다리가 3개면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최소한의 안정성이 보장돼요. 왜냐면 이게 평면이라고 인식이 돼서. 세 점을 찍는 순간 그건 평면이야. 그러니까 얘가 울퉁불퉁 거리는 게 없어진 거야. 이미. 세 점을 찍은 순간. 근데 이게 뭐 다리가 들락달락 이렇게 되면은 평면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런 건데, 세 점을 찍으면 평면이 완성돼서 안정성이 기반이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각대가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4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면은 되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다리가 4개인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다리가 3개인 게 다 삼각대만 있는 이유야. 알았지? 기본적인 과학 상식.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이걸로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통 문제를 푸는 방향은 뭐냐면 세 점 간의 기울기가 같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유형의 제목,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148번의 문제, 그리고 세 점이 한 평면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세 점 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두 점이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난다. 뭐 같은 말이죠. 어쨌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거잖아. 그치? 이 A랑 AB가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하는 것도 직선 AB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얘를 대입해도 되는데 그냥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만 써도 충분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148번으로 보면 알고 있어야 돼요.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A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 B가 1,K 더하기 3 C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거에 대해서 기울기를 각각 구해줍니다. 편해 보이는 걸로 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하죠.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랑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러면 슉슉 넘기면 얘랑 얘랑 곱한 거죠. 옆에 써줘야지 여러분 좀 덜 헷갈릴 것 같긴 한데 늦었어요.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라서 K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뭐 이런 멘트 있으면 기울기 구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이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유형 7에 되어 있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니까 걔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게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그려져 있어요. 그냥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다시 언급해 보죠.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요점 지나면서 넓이 2등분 하려면 밑변을 반띵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밑변에 중점을 지난다라는 거고요.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말은 뭐 이런 애들 마찬가지예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그게 넓이 2등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각선의 교점 지난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아,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가 그래서 얘랑 같은 거랑 얘랑 얘 더하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평행사변형에 반띵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사다리꼴 넓이 그렇게 된 거라고 맞지? 니 기억하지? 말이 없어. 원이 있으면 그 원의 중심을 지날 때 넓이가 2등분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쵸? 정육각형이 때때로 나오는데 정육각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냐면 대각선끼리 이었을 때 이게 정삼각형 6개가 모여 있는 거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한 각이 120도씩입니다. 근데 이 정육각형의 넓이를 반띵하려면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리면 넓이가 반띵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당연히 더 거지같이 내고 싶겠죠. 그래서 거지같이 내는 방법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선호합니다. 첫 번째, 송영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다른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이 문제 그대로 나온 거 송영고라서 그냥 진짜 자릅니다. 이상하게 잘라요. 그리고 얘 넓이랑 얘 넓이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짜 구해야 돼요. 이 좌표들을 각각 다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도 따로 구해서 이거의 절반이다 라고 써주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난이도가 좀 높고 이런 거에 비해 난이도가 좀 높아진 형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재작년인가? 재작년이나 뭐 어쨌든 기출에서 곧잘 나오는 주제인데 비율을 섞어요. 비율을 섞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0,0, 3,0, 0,6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서 말을 해요. 여기에서 2,2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시시하니까 문제선 이렇게 해요. 얘가 넓이 2등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표현의 의미가 뭐라 했어? 저기에 따르면 m의 x-2 더하기 2라는 건 2,2 지나는 거구나. 2,2를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하면 넓이를 2등분할까? 를 고민하게 합니다. 2,2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2,2 이거 어떻게 그냥 넓이 진짜 구해 저것도? 어떻게 적용할까요? 근데 이거는 좀 쉽긴 하네. 내가 도형을 쉽게 써서 여기 넓이가 얼마야? 9인가요? 여기 넓이가 얼마면 돼? 2분의 9죠. 근데 여기 높이가 얼마야? 2잖아. 2,2라 했으니까. 여기가 높이잖아. 그치? 여기가 얼마면 돼요? 4분의 9. 잠깐만. 여기가 2분의 9여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9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2분의 얼마가 돼야 돼? 0,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맞아? 이렇게 이제 풀라는 문제도 있는데 원래 이 문제의 원본 풀이는 내 생각엔 이거예요. 뭐냐면 2,2라는 건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앞에서 내분점 파트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이렇게 그렸을 때 넓이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넓이 1대1 떠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3대1로 내분하면 3대 1대 2가 돼. 3대 1대 2. 그래서 3대 3대입니다. 그래서 요 점이
얘의 3대1 내분점이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0,2분의 3이 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라서 그냥 깔끔해 보이는데 그냥 그림이 이따위로 돼 있었으면 좀 더 까다로웠을 수 있잖아. 근데 내분점으로 생각하면 깔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요? 어렵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타퍼 안에 들었던 문제고 그 문제에서는 이런 풀이를 유도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진짜 자르는 걸 원했어. 이건 다 나왔어. 모든 학교 다. 이건 다 나왔어. 이거 너무 시시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안 나온 해는 그냥 이게 다 나왔어요. 그냥 진짜 삼각형 아무거나 주고서는 이렇게 잘라서 넓이 반띵했다 했어. 그럼 진짜 좌표 다 구해서 구해야 돼.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것 같아요. 근데 비율 관계만으로도 문제가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넓이를 등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 정도 6가지 주제로 말을 하고 4가지 주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알았죠? 그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2가지 정도를 더 이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몇 번이냐? 153번. 간단한 것부터 보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3,2 마이너스 1,1 4,4 넓이가 3대2래요. 넓이가 3대2라는 건 자연스럽게 길이비가 3대2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가 돼요? 얘랑 얘의 3대2 내분점이 되고 3대2 내분점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2, 마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D를 지나는 직선은 y는 1분의 4니까 4x 마이너스 10이라서 x절편이 2분의 5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꼭지점을 지나면 그냥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로 접근해 보죠. (160번)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도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직접 해주면 돼요. 그냥 정말 직접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여기가 0,0, 8,0, 4,5, 0,5인 사다리꼴인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 얼마예요? 8 더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0이잖아. 그치? 30인데 어떤 직선이 넓이를 구했을 때 얼마가 떠야 돼? 15가 뜨게끔 하면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도 넓이가 15, 여기가 넓이가 15면 되죠. 그래, 그럼 여기가 밑변이 8이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면 되는 거야? 높이 얼마예요? 4분의 15면 되죠. 오케이? 4분의 15면 됩니다. 그럼 요 직선이 문제에서 말하는 직선 AB라는 애가 y는 4 증가하는 동안 5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x 더하기 4분의 32 이렇게 되는데 4분의 48이네. 이거 10이네. 얘가 되는데 얘의 y좌표가 4분의 15인 거잖아요. 그쵸? 여기 y좌표가 4분의 15인 거니까 4분의 15는 마이너스 4분의 5x 더하기 10이라 x가 5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이 좌표가 5콤마니까 기울기는 5분의 4분의 15. 번분수 해주면 4분의 3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를 구해달라니까 얘 좌표만 구해주면 되고요. 그쵸? 근데 얘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뭔 알아? 여기 4분의 15는 알잖아. 그쵸? 4분의 15라는 걸 통해서 x좌표만 마저 구해주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준 다음에 y좌표를 대입해서 x좌표를 구했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물론 우리가 앞서서 표현했던 것처럼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기가 4분의 15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얘가 4분의 20이잖아. 그치? 여기가 4분의 5죠. 여기가 1대 3이잖아. 4를 1대 3으로 내분한 거니까 5구나 이렇게 바로 잡아도 괜찮아요. 오케이? y좌표 b를 통해서 x좌표 b를 가져오면 1이랑 3 여기 바로 나오니까 4에서 1 더하면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오케이? 도형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도형적 관점에서 1대3 비율 관계를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에서 y좌표를 구했으니 그걸 대입해서 x좌표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기울기를 최종적으로 구해도 괜찮죠. 상관은 없다. 자, 여기까지가 이 직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주제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위치 관계입니다. 아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더 나가고 싶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모레까지 하는 거라서 숙제를 많이는 못 해올 테니까. 그쵸? 야,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거 이제 다 끝나진 않았냐, 니네? 어차피 다 끝났잖아, 학교에서 뭐 생트 쓰는 거. 집에 학교에서 놀기만 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뭐해? 뭐해, 학교에서? 맞지? 놀지? 뭐? 아, 그럼 자습 시간에 숙제할 수 있으니까 더 좋네? 아니, 그럼 놀지도 않고 자습하면은 숙제 많아도 괜찮잖아, 맞지? 진짜 얘 다 쉬는 거 아니야? 너 뭐해? 세특 다 썼잖아, 니네. 그러니까. 야, 영화 본데 여기는, 심지어. 여기는 뭐해? 여기 뭐해? 태블릿이 전 안 되겠다. 저건 그럼 뭐 숙제 너무 쫄 필요는 없겠다, 그치? 자,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에 대해서만 해도 아마 할 건 많아서 설명을 해보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세 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 일치. 두 번째, 평행. 세 번째,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근데 여기에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하나를 추가하죠. 뭐? 수직으로 만난다. 좀 고급스러운 어휘로 직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90도가) 떴다는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1차 함수 형태, 즉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x 더하기 n'에 대해서 m과 m'이 같고 n과 n'이 같으면 그냥 똑같으니까 일치한다는 거고, m과 m'은 같지만 n과 n'이 다르다면 이거는 평행한다 라고 말하고 아까 계속 봤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둘이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수직은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유가 되게 간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지? 부러진 거야? 아니구나. 이거 되게 간단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y는 mx라는 애랑 y는 m'x라는 애가 있어요. 그걸 수직이랍니다. 직각 삼각형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지. 그래서 x의 1을 대입해봅니다. 1,m이랑 1,m'이라고 하면 여기 빗변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죠. 여기 길이는 m-m'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뭐 1 더하기 m제곱, 여기는 1 더하기 m'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m m'이 2가 떠요. 그래서 mm'이 마이너스 1. 되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다시피 일반형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 일반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 y 더하기 c'은 0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했었죠. 이거 우리 기출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얘 둘이 일치한다가 뭐라 그랬어? 니네 기출에 있었잖아.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 설명했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석되는 게 일치예요.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 다 일치고요. 얘랑 얘는 같지만 C'분의 C가 다르다면 그걸 평행이라고 했고, 다른 말로 두 개 연립했을 때 해가 없다. 영석고 기출이었나요? 25년도 영석고 기출에 행렬이랑 섞어서 내서 이거 내가 묻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선 말했던 문제예요. 이거 질문 안 한 애가 없어. 다 질문했어. 근데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얘는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다고요. 얘는 뭐냐면 AA' 더하기 BB'은 0이다. 요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y는 mx 더하기 n으로 보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보든 다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네, 저희 유형 8에 적어놨죠? 여기 써있네. 연립방정식이라고 본다면 해가 한 개인 거, 해가 무수히 많은 거,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그쵸? 이거 다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어차피 그냥 이걸로 바꿔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줄 더 외우고 풀이를 2줄 줄이세요. 계속 말하지만 머리를 고생시키고 몸을 편하게 하는 게 우리 방향이어야 된다니까. 한 줄 더 외우고 정 안 외워지면 어쩔 수 없지만 한 줄 더 외우고 그냥 식을 줄여.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4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이랑 a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0. 얘네 둘이 수직이래.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이것만 외운 애들이면 기울기를 바꿔야겠다.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ax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풀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것만 외우면 뭐야? 4a 더하기 12가 0이네 라고 하면 바로 풀리잖아. 굳이 왜 2줄을 더 쓰려고 하냐고. 그냥 한 줄 더 외우자. 많지 않잖아.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많이 나와. 계속 말하지만 이 형태가 더 많이 제공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선호하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제시되는 형태는 이 형태가 더 많아.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형태에 익숙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관련된 문제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168번.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과 2x 마이너스 by 더하기 1은 0이 수직이래요. 즉 2 마이너스 ab가 0이다. 하나. 그리고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과 얘네 둘이 이거가 얘랑 수직이고 얘랑 평행이라 했죠. 평행이란 건 뭐야?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쓰면 1분의 1은 마이너스 b 더하기 3분의 a가 돼서 a 넘기고 넘기면 더하기 b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야? 아, a 더하기 b분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물었는데 뭐가 떠올라요? 이거 두 개 보면서 재보면? 그쵸? 뭐가 떠올라? 인수분해가 떠오르죠, 친구들. 이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ab죠. 9 빼기 6,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면의 분할이라는 표현이에요. 평면의 분할. 그래서 삼각형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직선 3개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얘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면을 몇 등분, 평면을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세 직선이 보통 이렇게 만나거든? 보통 이렇게 맞죠? 그럼 뭐예요? 이거 삼각형을 이룬다 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삼각형을 이룬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룬다. 보통 이거가 아닌 형태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반드시 평행한 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평행이 2개만 되는 경우도 있고 3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특히 이 중에서 다시 이렇게 할까요? 평행이 2개 있거나 평행이 3개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교재에 다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면 얘네들은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표현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점에 대해서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세 직선에 대해서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셋 중에 누구지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표현 대신 이것도 지금 종류가 3가지잖아? 이 3가지를 또 분할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2개는 평면을 6조각으로 나눈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 직선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끊없이 이어지는 선이에요. 즉 내가 저렇게만 썼어도 쭉 이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칠판이 이 직선의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뉜다는 거지. 맞아? 그것처럼 이 둘은 평면을 6조각으로 나누는 위치 관계고요. 얘는 평면을 몇 조각으로 나눠요? 4조각으로 나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면을 6조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 두 그림이고요. 셋 중에 둘이 평행한다. 그리고 그냥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게 평면을 6조각으로 나눴다 라고 말하고요. 얘는 세 직선이 평행하면
평면을 4조각으로 나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조각이라고 하면 부분이라고 말하긴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재에서, 근데 보통 해석을 잘 못해서 이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의 위치 관계처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두 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두 개만 있으면 또 심심하잖아? 그래서 하나를 늘렸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언급을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176번 한번 보면, 얘랑 얘가 직각삼각형이래. 근데 웬걸 직각삼각형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또는 개수의 곱의 합이 뭐야? 0이어야 돼요. 근데 이 둘은 개수가 명확하지만 곱해서 더하면 0이 안 되죠. 직각삼각형이면 이게 수직이거나 이게 뭐야? 맞죠? 이게 수직이어야 돼요. 이 둘이 수직이려면 3-a가 0인 거고, 이 둘이 수직이려면 2 더하기 a가 0인 거죠. 그래서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오고요. 더하면 1. 또 기울기로 바꾸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지 말라고. 한 줄만 더 해보자. 그렇죠. 이어서 181번. ax-2y 플러스 2는 0과 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가 2,4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2,4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즉 얘가 교점이에요. 얘가 교점이라는 거고, 교점은 우리가 뭐예요? 한번 쓸까요? 교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연립해달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2,4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 둘 다 나오는 거 아니야? 2,4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a 마이너스 6은 0 이게 되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2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이죠. 뭐 a는 3 뜨겠네요. 수직이라는 것은 개수 간의 관계가 형성된 거고, 그럼 수직 때문에 쓰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b는 0 이게 되는 거죠. a가 3이니까 b는 2분의 3이고요. b가 2분의 3이면 c는 마8 이렇게 써지겠죠. 문제에서 말하는 a, b, c는 3, 2분의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6 이렇게 답이 적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치, 평행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중딩 때 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첫 번째, 수직이라고 하는 건 mm'은 마이너스 1이다. AA' 더하기 BB'은 0이다. 이건 써놓고서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유형 11의 주제는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두 개의 변이 있을 때 그 변을 수직으로 반띵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도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두 개에 대해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거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여기 기울기가 있어야지 수직에 대한 것도 알겠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이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점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와 중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태까지 배우면서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내가 딱 언급을 3번 했거든? 뭐 했죠? 3번인가? 4번인가? 3번이라고 합시다. 뭐 있었죠?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 맞아.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직 이등분선이 메인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게 이등분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 풀었으면 알 텐데 실제로 어떤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모아놓잖아? 그거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얘 수직 이등분선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등분 삼각형에서 나왔고 두 번째? 외심이죠. 외심. 내심은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외심이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맞죠? 결국 우리가 외심을 구하는데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원에서 원? 무기중심이랑 뭔 상관이야, 수직 이등분선. 원의 중심에서 그거는 내가 이번에 하진 않았는데 뭐 좋은 말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건 내가 따로 언급은 아닌데 이 수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이랑 결부되었을 때 나오는 주제라 이야기를 하면 원이 있을 때 접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은 중심을 지납니다. 그쵸? 그거랑 비슷하게 원이 있을 때 현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걔는 원의 중심을 지나요. 아마 다음 시간쯤에 언급을 다시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성질 때문에 외심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외심이라는 게 요거잖아.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이 현에 대해서도 수직 이등분선의 원의 중심 지나고 이 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 지나고 이 현에 대해서도 수직 이등분선의 원의 중심을 지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라고 말이 나온 거였어요 원래. 근데 그거는 따로 우리가 근래에 얘기하진 않아서. 세 번째가 뭐죠? 마름모가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이게 세 가지 주제. 이등변 삼각형, 외심, 마름모. 오케이? 그래서 한 문제씩 나올 겁니다. 이 얘기 나왔던 게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도 있나? 첫 번째 189번은 뭐예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뭐야? 여기서 말하는 A, B가 뭐야? 외심이야. 외심 찾으란 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았죠? 외심 찾아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심 찾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어떻게 찾냐 한번 다시 볼게요.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3, B가 6, 마이너스 1, C가 2, 마이너스 5. 원하는 거는 기울기와 중점이에요. 맞죠? AB의 기울기 얼마예요? 8 증가한 동안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랑 수직인 건 얼마야? 2가 돼요. 그쵸? 그리고 중점은 얼마야? 쟤랑 쟤의 중점은 더하고 나누기 2, 더하고 나누기 2 하니까 2,1이 되죠. 자, BC의 기울기 볼게요. BC의 기울기 얼마예요? 4 증가한 동안 4 증가했죠? 이거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얘 BC의 중점은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은 y는 2x-2 더하기 1이랑 y는 마이너스 x-4 더하기 3. 얘의 교점이 a, b예요.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요 정도 속도까지 가면 그게 점과 점 간의 거리가 같다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보다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풀이가. 외심을 똑같이 찾는 건데 앞에서 했던 것보다 빨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연립은 결국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거 그냥 플러스예요. 2x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랑 같다고 하니까 x는 3분의 10이고 그에 따라 y는 3분의 11이 돼서 둘 더하면은 7이죠? 틀렸죠? 잠시만요. 마이너스 하면 3분의 11. 뭔가 잘못 썼나 본데? 잠시만요. 빼기 3인데 내가 플러스 3이라고 썼지?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래서 이게 A이고 B라서 더하면 얼마예요? 1.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요런 게 종종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중간에 뭐 떴어요? 요런 형태가 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뜨잖아.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뜨잖아.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여기 적혀있지만 마이너스 x 더하 1이거든? 그쵸? 그럼 얘만 넘기면 좀 특이한 형태가 돼. 있잖아요.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a, b가 있다면 걔는 당연히 1입니다. a랑 b가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1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a, b잖아? 그럼 그 직선 그냥 x 더하기 y는 a 플러스 b 쓰면 돼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a, b 지나는 직선 됩니다. 특이하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굉장히. 수능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직선과 뭐 교점이 있다. 이런 멘트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특징적인 풀이들을 계속 제시할 건데 그거는 수능에 연결됐던 주제들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니 생각해주면 돼요. 맞죠? 일단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래는 외심을 직접 찾아주긴 했는데 만약에 요걸 본 순간 A 더하기 B 구하는 거다? 그럼 어차피 그냥 1이에요. 그건 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문제에서. 알았죠? 자, 말했듯이 외심을 찾는 건 우리가 어떤 P를 X, Y라고 이게 A, B가 했구나. A, B라고 하고 AP의 길이, BP의 길이, CP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일반적으로 얘가 조금 더 빠르다. 라고 해서 외심 웬만하면 이 방법으로 연습하길 바랄게요. 다시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구하려면 기울기와 중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그냥 점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얘의 기울기 적고 수직이 되도록, 수직되려면 곱이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거. 얘랑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고 중점 찾은 다음에 직선을 때려 박으면 되고요. 왜냐면 기울기랑 한점이 있으면 직선 찾을 수 있다가 메인이니까. BC, CA로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어차피 3개 중에 2개 교점이 다른 하나도 지나서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BC 기준으로 뭐 기울기 잡고 수직 이어야 되니까 얘 누군지 쓰고 중점 잡고 직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교점을 찾아달라는 거는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달라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y는 mx 플러스 블라블라 돼 있으면 그냥 여기 y 빼고 같다라고 하면 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라면 가간법 써주면 편해요. 연립방정식이니까 그쵸? 그냥 가간법 쓰면 됩니다. 굳이 y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과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3은 0 이걸 있는데 y는 뭐라고 써서 바꿔야지 할 필요 없다. 그냥 곱하기 2 하면 바로 빼는 순간 13y 빼기 7은 0 돼서 나오잖아요. 그쵸? 굳이 우리가 y는 이라고 바꿀 이유가 없다고. 어차피 교점은 뭐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오케이? 함수 형태면 y 떼고 비교? 일반형이면 가감법. 그게 괜찮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쉴까요? 페이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192번. (0,0과 9,3과 8,10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림으로 그릴게요. 0,0과 이 정도로 하죠. 9,3이랑 8,1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Y축 위 C에 대해서 OAB 넓이가 OAC 넓이랑 같대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넓이가 왜 같아? 아니 둘이 넓이가 같대. 왜? 잠깐만. 어떻게 그래야 돼?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넓이가 같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넓이 구해달라는 거야? 나 삼각형 넓이 구할 줄 모르는데. 이따위로 생긴 거 맞지? 어떻게 하지? 넓이 같다는 게 뭐지? 자, 그럼 이렇게 말하죠. 삼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맞지? 그럼 높이가 뭐야? 높이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초등학교 때 높이 뭐라고요? 좋은 시도야. 좋은 시도인데 높은 거리?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어떤 사각형 얘기할 때 높이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삼각형 여기에서 높이는 뭐야?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 그럼 얘는 높이가 뭐야?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 어디까지 가게? 어디까지 가게? 그 밑에 뭐? 밑변이 없는데? 밑변은 연장선? 연장선의 수직으로 해서 여기가 높이야?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얘랑 요 삼각형 넓이 같다 이런 거 얘기할 때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 야 초졸, 야 초중졸 뭐라 했냐고. 맞아, 저 표현이 중요해요. 두 평행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예요. 높이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 높이를 이렇게 말하자. 높이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OA를 밑변으로 할 때 OBA랑 OCA랑 넓이가 같으려면, 높이가 같으려면 B랑 C가 어때야 된다고? 평행선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였어요. 높이를 이렇게 말해보자. 높이를 평행선 사이, 즉 이걸 직선 간의 관계로 봐야 되지 점매 관계로 보는 건 좋지 않다. 직선 간의 관계로 봐줘야 된다. 밑변과 평행한 어떠한 직선에 대한 존재로 보자. 오케이? 그래서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9분의 3이니까 맞지? 그럼 여기도 내가 0,C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1이야. 8분의 10-C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C가 얼마야? 얼마냐 이거? 3분의 22야. 이렇게 되겠죠. 2번입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보자.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평행하다